자, 정보박사가 출간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실기 전자기술을 바탕으로 362페이지 제 7회차 실기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지에 입력되어져 있는 암호를 살짝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아래쪽에 설명 문구에 게재해드린 실습 파일, 컴퓨터 다운받으신 거 압축 파일 푸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실기 최신 기출 문제 폴더에 들어가서 7회차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암호를 묻습니다. 해당 이 암호를 문제지에 회차별로 입력되어져 있는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지 해당 이 파일이 열릴 겁니다. 자, 문제풀이 순서 자체는 회차별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 시간이 4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주어지는데 합격 점수는 70점을 득점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것부터 집중 공략하자. 추천드리는 순서는 분석작업 매크로, 차트, 기본작업 2, 3, 계산작업, 기본작업 1 순서입니다. 자, 분석작업 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1시트. 시트 이름 수정하시면 안돼요. 순서도 바꾸시면 안돼요. 요대로 유지하시고 분석작업 1시트 선택하시고, 문제지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조금 띄워놓고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석작업 1시트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분석작업은 총 7가지 문제 유형 범위 내에서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작아요. 반드시 학습하셔가지고 이 파트에서 득점을 하셔야 돼요. 배점도 커요. 문항당 배점이 10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분석작업 1번 문제 유형을 살펴보니까 부분함 문제 유형입니다. 가장 빈도 높게 나오는 분석작업 유형입니다. 부분함 나오면 반드시 점수 따셔야 돼요. 부분함 문제 나오면 풀이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세부 조건을 첨지한다. 첫 번째 세부 조건에 보면은 정렬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 얘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이 여기 있습니다. 반을 클릭합니다. 반을 클릭한 다음에, 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서 기억 히읗을 누르면 오름차순 정렬 바로 돼요. 정렬을 꼭 안 눌러도 돼요. 기억 히읗 누르게 되면 오름차순이니까 1반, 2반 이렇게 정렬됐죠. 현 상태 유지하고요.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의 리뷰 메뉴 중에 요 끝에 있는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그룹명이 윤곽선이 아니라 개요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6 버전이지만 버전이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이 있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분합 요 위치에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부분합은 꼭 이중 부분합을 묻습니다. 부분합을 2번 구하는 걸로 묻는데, 첫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수정사항 3가지입니다. 먼저 그룹할 항목 정렬의 기준과 같게 맞춰줍니다. 정렬을 저희는 반을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반으로 바꿔주세요. 성명이 아니라 반.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파악하세요. 반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합계. 이게 첫 번째 부분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균의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부분합의 적용 함수는 합계입니다. 합계 같다, 그죠? 수정 안 해도 되네. 그 다음에 이제 반별로 계산 항목은 문제 조건에 맞게끔 국어 선택하세요. 위에 있는가 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까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만 하고 마지막에 평균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하셔야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부분합 계산 항목 문제 조건에 맞게끔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사회까지만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부분합 설정한 결과는 그룹할 항목 반, 사용할 함수 합계,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까지 문제 조건 맞게 설정했고 확인 누르세요. 첫 번째 부분합 구해졌고요. 다음 두 번째 부분합 구하기 위해서 부분합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그룹할 항목은 반, 수정사항 없어요. 사용할 함수는 이제 문제에서 평균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 이 최대로 설정하셔야 돼요. 최대로. 그래서 사용할 함수 합계되어 있는데 최대값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 앞서서 첫 번째로 부분합 구했던 거 체크 항목 다 해제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균의 최대값 구하라. 평균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인데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이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 앞에서 먼저 구했던 부분합 유지되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가 되어져요. 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박스를 반드시 해제하라. 요거 주의하시고 확인 누르면 부분합 구하는 거 끝. 어렵지 않습니다. 10점 차지합니다. 다음 분석작업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작업 2번 문제는 분석작업 2시트 선택하시고요. 1분기 판매 영향표가 실시되어져 있는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입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1, 4분기 판매 영향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작성이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나오면 첫 번째 세부 조건에 피벗 테이블 들어갈 위치 확인하세요. 피벗 테이블은 동일 시트에 A28셀에 시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마우스 포인트를요 주어진 표 데이터 내에 꾹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고 그 다음에 상단에 데이터 탭 아닙니다.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를 실행시킵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 실행되면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를 꼭 기존 워커시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세부 조건에서 주어져 있는 요구사항인 동일 시트의 A28셀 위치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그 다음 마우스로 A28셀을 선택하세요. A28셀 선택했고 그 다음 확인 누르세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혔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떴는데 문제 자체에서 영역 단위별 배치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요. 문제에서 담당자를 보고서 필터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담당자 보고서 필터. 그러면 여기 해당 그 필드 목록에서 담당자 찾아줬죠. 담당자를 보고서 필터에 끌어서 놓으세요. 마우스로 담당자를 끌어서 보고서 필터에 놓아라. 됐고 다음 지역은 행 레이블로 하라. 지역 필드 목록에서 지역 찾았습니다. 지역을 꾹 눌러가지고 행 영역에다가 끌어서 놓아요. 값에는 열은 요구 조건이 없네요. 네, 값에는 판매 수량의 합계 판매 수량 필드를 시그마 값 영역에 끌어놓으면 기본 숫자 데이터의 적용 함수는 합계입니다. 문제에서 판매 수량 합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판매 금액 마찬가지 필드를 끌어서 여기 시그마 값 합계 판매 수량 밑에다가 끌어 놓아요. 이렇게 끌어 놓았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적용 함수가 합계예요. 합계인데 문제에서는요 평균을 구하라 라고 요구가 되어져 있어요.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용 함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목록 중에 네 마지막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 값필드 설정을 선택을 해서 값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실행되게끔 하고 여기에서 함수의 종류에서 평균으로 바꾸고 확인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평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화면을 줄여서 설명드릴게요. 됐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서 첫 번째 요구 조건 충족됐고 두 번째 요구 조건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 영역에서 위에 숨김 탭 목록 중에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요. 피벗 테이블 디자인 탭,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의 리본 메뉴 중에 보면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왼쪽 상단에 찾아집니다. 누른 다음에 하위 목록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 테이블 형식을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지 할당된 점수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작업 문제는 10점 아니면 0점이에요. 네, 그래서 요구 조건 하나라도 누락시키면 안 돼요.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 3서식 적용하라. 쉬워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여기 펼치 버튼 눌러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밝게 보통이 있는데 보통에서 세 번째 거 하나 둘 세 번째 거 이름값이 피벗 스타일 보통 3 찾아졌죠? 클릭. 이렇게 하면 분석작업 2번 문제풀이도 끝났습니다. 다음 매크로 작업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매크로 문제는
문제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문제지 보지 마시고 정보학사가 추천드리는 풀이 절차를 공식화하셔가지고 반복 연습하세요. 매크로 작업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셀 포인트를 A1 꼭 찍고요. 그 다음에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에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목록에서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기록. 자, A1셀을 선택하고 보기에 매크로에 매크로 기록 선택해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킨다. 매크로 입력하는 단계에서 문제지에 매크로 문제 두 문제예요. 1항 문제에 매크로 이름 파악해보니까 합계입니다. 그러면 매크로 1이라는 기본 이름을 합계로 수정하세요. 합계 이렇게 수정하고요. 확인 누르세요. 확인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24셀에 예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계산 작업 하나, 서식 적용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나와요. 계산 작업은 대표함수 범위 내가 주로 나와요. 합계, 평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주로 나오고 숫자 개수, 뭐 최대값, 평균, 최소값 이렇게 나오는데 요 대표함수는 홈탭에 편집 그룹에 있는 요 시그마 옆에 있는 요 펼침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대표함수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찾아지는데 문제에서는 합계를 요구하니까 우선요 대상 셀이 24셀이에요. 24셀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24셀을 마우스로 클릭, 중요합니다. 24셀을 마우스로 클릭한 후에 합계 계산 홈탭에 편집 그룹에 시그마 눌러도 되고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시그마가 합계입니다. 요거 눌러도 되고 펼치 버튼 눌러서 합계를 선택하셔도 돼요. 합계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은 썸 함수식이 뚝딱 입력되었습니다. 이꼴 SUM 갈로 범위 영역 맞아요. 네, 확인합니다. 맞는지. 2, 4에서부터 2, 13 맞네. 그냥 엔터 하면 24들의 예매 총액의 합계가 구해졌어요. 자, 매크로 2급 문제에서는 어렵게 안 나와요. 자동 기록 방식으로만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매크로 기록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기록을 중지시키는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매크로 기록 절차는 여기까지만이니까 반드시 2단계에서 보기에 매크로 기록 중지 선택해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시킵니다. 다음 마무리. 개발도구의 사유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여기 영역의 생성이 상단의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 누른 다음에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것만 물어줘요. 반드시 단추만 묻거든요. 단추 클릭. 자, 그 다음에 어디에 G3셀부터 H4셀 영역 G3 왼쪽 상단 꼭지점 여기서 끌 때 왼손으로 Alt 키를 눌러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네 셀 단위로 크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H에 4만 이렇게 위치하면 H4까지 이렇게 됐죠? 마우스 떼세요. 마우스 떼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매크로 이름 목록에서 합계를 클릭해서 입력란의 이름값이 단추 언더바 클릭이 합계로 바뀌게끔 한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매크로 실행되어 있고 설정까지 완료했고요. 자,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라. 요것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단자 앞에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으세요. 그 다음에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뒤에 건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고 아무데나 클릭하려고 하게 되면 매크로 1번 풀이 끝났습니다. 검산해 보겠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러면 여기가 아까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지워보고 합계를 눌렀을 때 딱 구해지느냐. 되네. 제대로 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매크로 작업 두 번째. 문제 풀 때도 문제지 보지 말고 마우스 셀 포인트를 A1셀을 꾹 찍고 보기에 매크로의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다음으로 문제지를 보고 매크로 이름 2번의 매크로 이름은 색채우기네 이름을 수정하세요. 매크로 2라는 기본 이름을 색채우기로 수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네, 문제지 보면 어렵게 안 나와요. A3에서부터 E3 영역과 A14에서부터 D14 영역에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라. 문제지 요구하는 범위 영역 A3에서부터 E3 영역 블록 정했고 쉼표는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A14에서
부터 D14 합쳐져 있으니까 그냥 A14 꾹 누르면 됩니다.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이 글꼴 그룹에서요 채우기는 깡통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클릭. 여기까지만 매크로로 기록하라 합니다. 그러면 기록 중지 보기에 매크로의 기록 중지 클릭 됐고, 자 두번째 세부 조건 도형의 사각형의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여기 영역에 생성하라. 네. 삽입 탭으로 간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누르고요. 도형 목록 중에서 사각형 섹션에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범위 영역 G6 G의 6 왼쪽 상단 꼭지점 여기서부터요 드래그 할 때 Alt 키를 눌러요. Alt 키를 누르고 H7까지 됐습니다. 마우스 떼세요. 텍스트 입력하랍니다. 색 채우기 입력하세요. 색 채우기 오타 안나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서 텍스트 맞춤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합니다.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하라. 도형의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도형의 테두리 선택하시고 홈 탭이 맞춤 그룹에서 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두 개를 클릭하세요. 클릭 됐습니다. 그 다음 도형 클릭할 때 색 채우기 매크로가 실행되어 있고 설정하라. 수동으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매크로 지정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지정 대상자 실행되면 매크로는 목록에서 클릭할 때 실행할 대상 매크로는 색 채우기 요구하니까 색 채우기를 클릭해서 매크로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1 클릭이 색 채우기로 바뀌도록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끝. 왜 문제지 먼저 보지 말고 A1셀 매크로 기록 대상자 실행시켜라 라고 하느냐면 문제 조건이 당구장 표시 요구 조건으로서 셀 포인트 위치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 실행되어야 정답을 인정한다. 이 요구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매크로 문제 두 문제 5점 배점 해서 네 10점 차지하고요. 차트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차트에는 다섯 문항 2점씩에서 다섯 문항 네,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다섯 문항 세부 조건에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어요. 문제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이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진찰료와 검사비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 자주 나오는 요구 조건이에요. 반드시 1번 요구 조건은 데이터 범위 수정하라는 요구 조건이 나와요. 차트 데이터 작성 범위. 자 차트를 보면 기본 차트가 진찰료 검사비 총액이라고 계열이 3개입니다. 그런데 진찰료하고 검사비만 남겨 총액 지워라 이 말입니다. 총액의 범례 색깔이 회색이니까 회색 막대를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 키 눌러가지고 뚝딱 지우면 1번 요구 조건 충족이 됐어요. 쉽죠? 다음 두 번째 점수 주는 문제로 차트 제목 삽입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차트 제목 상자가 있네요. 네, 쉽게 나왔네요. 그러면 내용 수정을 합니다. 차트 제목 내용을 문제지 보고 20/30대 진료 기록 현황이라고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차트 제목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체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16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는 요 가지나기 굵게, 그 다음에 밑줄 실선 그냥 밑줄 요거 누르면 돼요. 됐죠? 네, 1번 요구 조건 끝났고 다음 2번 차트 영역이 데이터 테이블 범례 표지 포함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그리고 왼쪽 상단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요소 추가에서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 같은 말이에요. 데이터 표에 범례 표지 포함 찾아지죠. 두 번째 거 누르세요. 그러면 밑에 요렇게 이 차트에 작성하는 원본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됐고요. 다음 네 번째 세로값축의 최대값은 25,000으로 하라. 출력 형태 살펴볼까요? 네, 0, 5,000, 만, 25,000. 저희는요 3만까지 되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하고 살펴보면 여기 그 세로값축에 여기는 쉼표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럼 같게 해줍니다. 같게. 그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 세로 값축의 숫자 값을 따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 작업창이 떠요. 축서식 작업창에서 막대 그래프 아이콘 축 옵션 부분에 최대값 3만을 문제 요구 조건에 25,000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5,000이라고 2,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쉼표 추가하는 부분 자체는 요 축 옵션 섹션이 아니라 접고 표시 형식 펼쳐요. 표시 형식 펼치고 범주 일반이 아니라 숫자로 선택하시면 돼요. 숫자 선택하시게 되면 0, 5,000, 만 요렇게 됐죠? 네, 수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너비 2포인트로 하라.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차트형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면 테두리니까 요 깡통을 선택하세요. 네, 채우기 선 부분에서 테두리 섹션 펼쳐요. 테두리 섹션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쫙 펼친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둥근 모서리 체크박스 있어요. 요 체크합니다.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너비 2포인트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 다음에 보면 요 너비라고 있어요. 너비에 대해서 요 포인트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으로 수정하세요. 2라고 0.75 돼 있는데 요걸 2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차트 편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요렇게 완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2. 자, 기본 작업 2는 셀 서식 적용 문제입니다. 셀 서식 적용 문제, 네, 2점 배점을 해서 5문항 나옵니다. 기본 작업 2시트. 요거 조금 순차적으로 충족시킬게요. A1에서부터 G1. 자, 이 기본 작업 2번 문제는 7문제 유형 범위 내에서 5문제 나오니까 요 5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꼭 익히세요. 네. A1에서부터 G1 영역 연속 범위 A1에서부터 G1까지 블록 정했습니다. 병역 가운데 맞춤하라. 네, 홈 탭에 맞춤에 병역 가운데 맞춤 클릭하세요. 간단하게 요구 조건 충족됐고, 다음 글꼴 HY 중고딕으로 하라. 글꼴에 글꼴 서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할게요. HY 중고딕 입력하고 엔터키. 요렇게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18로 하라. 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18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24로 하라. 1에서요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행 높이를 선택을 하고요. 행 높이 대화상자의 입력값을 24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A3에서부터 G3 영역 블록 지정하세요. 연속 범위 이야기합니다. A3 콜론은 연속, A3에서부터 G3 머리글 영역. 셀 스타일을 제목 및 머리글에 제목 3으로 하라.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을 클릭하세요. 셀 스타일 클릭한 다음에 머리글 및 제목 글에 제목 3 제목 여기 있네요. 제목 3 제목 3 요거 클릭하세요. 제목 3 클릭.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G4에서부터 G17 G4 여기서부터 G의 17 영역 블록 지정하고 사용자 지정 서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셀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의 범주를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형식 입력란에다가 문자 뒤에 추가 문자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요, 형식 입력란에 G/ 표준을 지우고요. 6번째에서 힌트 얻을 수 있어요. 문자 추가 문자는 골뱅이 이용해야 됩니다. 골뱅이하고 뒤에 추가 문자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추가 문자열이 골뱅이 코참 닷컴이니까 상따옴표로 묶어가지고 골뱅이 코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참.com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골뱅이 상따옴표 골뱅이 코참닷컴 상따옴표 묶음. 위에 바뀌었죠. 네, 뒤에 골뱅이 코참닷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만입니다. 실제 입력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됐죠. 다음 네 번째,
점수 주는 문제. F4에서부터 F17, F4에서부터 F의 17 영역 블록 정하고 연락처로 이름 정의하라. 네, 이름 상자요. 요 이름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연락처. 오타 안 나게 조심합니다. 엔터. 됐습니다. 마지막 5번째. A3에서부터 G17 점수 주는 문제예요. A3에서부터 G17 영역 블록 정했고요.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 네.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친 버튼에 모든 테두리 클릭. 모든 테두리 적용했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하라. 맞춤 그룹에서요. 수평 영역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기본 작업 2번 문제 5문항 풀이도 끝났어요. 다음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 선택하고요. 문제 보니까 조건부 서식 문제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문제가 기본 작업 3유형에서 가장 빈도 높게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A4에서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범위 영역 문제 요구 범위 영역 A4에서부터 H12로 블록 정하세요. 이렇게 블록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이 스탠다드 있고 예고 사용 요금이 5만 이상의 행전체의 전체 글꼴을 이렇게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 작성하라. A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수식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단의 세 번째 거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규칙 유형 선택 목록 중에 마지막에 있어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그 다음에 수식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수식은 equal 입력합니다. equal. 자, 문제 조건이 몇 개인가요? 등급이 스탠다드 1개, 사용 요금이 5만 이상 2개요. 2개가 연결고리가 이거로 되어 있어요. 모두 만족. AND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AND 함수는 2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네, 참 이렇게 구해지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AND라고 네,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다가 AND 대점자 구분하진 않는데 대문자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행 입력 데이터 기준으로 등급이 스탠다드이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등급 첫 번째 사행에 등급 입력 셀 마우스로 꾹 찍으면 $B $4가 입력되어졌는데 요건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는 요 셀만 따져요. 그런데 저희 범위는 아래쪽이 12행까지니까 다른 행들 이 다른 행들도 체킹이 되려면 열은 고정화 시키되 행은 고정화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4 앞에 $를 지워야 돼요. 수동으로 4 앞에 $를 백스페이스 눌러 지울게요. 등급 입력값이 스탠다드 문제 요구 조건이 이냐 이꼴 문자를 비교할 때는 상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스탠다드 상따옴표 묶음. 첫 번째 조건 완성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식은 쉼표 구분 기호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사용 요금이 5만 이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행에서 사용 요금 조금 확대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용 요금 마지막에 있어요. H4셀 마우스로 꾹 찍어요. 마찬가지 동일하게 5만 이상인데 절대 참조로 $4 $H $4가 되니까 4행 앞에 $를 지워야 돼요. 그래야지 5행, 6행, 7행 또 체킹이 됩니다. 사용 요금 행의 값이 5만 이상 크거나 같다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갈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수식이 완성이 됐어요. AND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새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면 문제 조건에서 글꼴색을 파랑으로 하라. 글꼴에 색 펼침 버튼 누르고요. 표준에서 끝에 세 번째 거 파랑 선택하고요.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를 하라. 글꼴 스타일 굵게. 네, 조건 설정 끝났죠? 확인. 요렇게 적용될 건데 네, 최종 확인 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조건을 만족하는 행이 2개 행이 구해졌어요. 조정석과 퇴원출 고객. 요렇게 기본 작업 3번 풀이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은 표 5개가 주어져 있고요. 표 단위별로 문제가 순차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1번 문제는 표 1 대상으로 주어지는데 표 1을 위주로 살펴보면 8월 계약 현황이라는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 볼게요. 표 1에서 계약 건수가 120만 이상이고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우수사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비고에 표시하는데 if하고요 and하고 미디언 함수 모두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3셀 선택하고요, 이 3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로 풀어야겠습니다. 판정 문제예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반드시 이 경우는 if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if 확인. if 함수는 함수 인수가 3개입니다. 3개. 조건식, 참일 때 실행문, 거짓일 때의 실행문. 반드시 순차적으로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순차적으로 문제 요구사항을.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란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두 개의 조건을 이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만족이에요. 이거는 and 방금 저희가 조건부 서식 기본 작업 3번 풀 때 and 함수 사용했던 것처럼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기 로직 컨버터 테스트에다가 여기다가 and 입력하시고 갈로 열기,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and를 눌러보게 되면 if 함수인수 대하상자가 and 함수인수 대하상자로 바뀌어요. 바뀌면 첫 번째 조건식 입력하는 로지컬 1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계약 건수가 120 이상, 같은 행에 있는 계약 건수가 입력된 셀 C3셀입니다. C3셀을 꾹 찍고요, 120 이상, 크거나 같다 120, 이렇게 첫 번째 조건식 완성했고요. 그 다음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 두 번째 로지컬 2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같은 행에 있는 계약 총액이 입력되어진 셀 선택한 다음에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 일상도 마찬가지 크거나 같다, 비교 연산자 6가지, 같으냐 이퀄, 같지 않다 꺽쇠소로 마주보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6가지 비교 연산자 조건식 입력할 때 꼭 사용되어집니다. 뭐 이상이다? 전체 총액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 중앙값은 미디언 함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미디언 계약 총액 범위 영역 D 3에서부터 D 11까지 영역 블록 지정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해당 요 구해진 계산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다른 행동을 구할 건데 함수식이 입력된 위치가 달라졌을 때 지금처럼 요렇게 D3 D11로 하게 되면 이거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 주소면 참조하는 수식의 입력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참조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네. 한 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참조 위치도 여기서부터 D 밑에부터 이렇게 참조 위치가 달라지니까 절대 참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D3에서부터 D3 D11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기 이렇게 눌러요. F4번 기름키를 누르게 되면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요. 그래서 달러 D 달러 3 달러 D 달러 D 달러 11 끝에 갈로 닫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라고 하는 조건식 판정에 대한 조건식 입력은 끝났어요. 그 다음 and if를 다시 클릭하시고요. if를 다시 클릭하시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문은 문제에서 우수사원이라고 해. 그러면 참일 때 실행문 있죠. 여기다가 상따옴표 우수사원 상따옴표 닫기. 그렇지 않으면 공백은 그냥 상따옴표 묶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판정은 우수사원이네요. 자동체험 핸들 요 점을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십자형으로 바뀌면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따닥 하면 쫙 채워져요. 자,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사원, 만족하지 않으면 빈 공란. 완성된 함수식은 1번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계산작업 2번입니다. 계산작업 2번은 표 2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졌습니다. 표 2를
살펴보면 가전제품 판매형 라인표가 제시되어 있고 판매 금액이 비어 있고 오른쪽에 판매 가격표라고 하는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다시 문제 나와요. 다시 문제 문항점 매치 8점입니다. 58에 40점인데 계산 작업은 다시 문제를 다 풀어야지만 합격한다? 세 문제까지만 푸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구성 자체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함수를 처음 접하시면 어려우신데 반복해서 회차별로 이렇게 반복 숙달하다 보면 나오는 것만 나오네? 네,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한 15개 내범위밖에 안 나와요, 함수가. 자, 판매 금액 조건 보면 문제 제품 코드하고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표 이용해서 판매금을 계산할 건데 세부 조건 판매금은 어떻게 구한다?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로 구하라. 판매 가격표 의미는 코드 제품 코드에 앞에 있는 두 글자 떼냈을 때 그게 AA면 해당 여기 판매 가격표에서 판매가가 네. 아, 이게 입력이 잘못되어 있네요. 네, 요게 오타가 있네요. 제 교재에 오타가 있습니다. 네. 185만원 185만원으로 하고 BB는 65만원이다 이렇게 의미. V로그, H로그, 라이트, 레프트 중에 알맞은 함수 골라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준표가 세로로 길쭉이면 세로 단위별로 버티컬 룩업이에요. 그래서 V룩업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첫 두 글자 뽑아라 레프트 사용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사용합니다. 두 개 사용하는데 바로 이 함수를 사용할 게 아니라 판매금을 구하는 수식은 판매수량 곱하기 판매가. 지금은 이제 이 제품 코드별 판매가 요 판매가 뽑아낼 때 요 함수를 사용하고 I 3셀 선택한 다음에 이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수량 왼쪽에 있는 판매수량 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별표입니다. 곱하기는 별표. 그래서 별표 입력하세요. 별표 입력하고 Shift 8번. 그 다음에 판매가를 V룩업과 레프트로 사용할 거예요. V룩업. 자, 함수 마법사 사용할게요. fx V룩업 확인. 줘야 할 값은 여기 레프트 사용해야 되고 레프트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가 입력되어진 셀. 자, 레프트에 대한 도움말을 얻고 싶으면 위에 있는 레프트 요 수식 입력줄에서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참조해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익숙하시면 굳이 뭐 내가 함수 인수 도움말 안 얻어도 돼.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네, 완성하시면 돼요. 해당 함수를. 자,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개수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가 입력되어진 셀.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두 글자 뽑아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함수 인수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레프트 갈로 G2셀 찍고 쉼표 2 갈로 닫기를 수동으로 하셔도 된다고요. V룩업 다시 클릭합니다. V룩업 줘야 할 값은 네, 레프트로 뽑은 왼쪽 두 글자 됐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기준표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할 건데 기준표 범위 영역 K 3에서부터요 L 9까지 K 3에서부터 A 9까지 L 9까지를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참조하는 범위 영역 자체가 이렇게 열과 행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상대 참조로 하게 되면 이 함수식이 밑으로 채워져서 구할 때 참조하는 위치가 달라져 버려요. 밑으로 이렇게 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절대 참조로 바꿔라. 블록 지정 F4번 기름키 F4번 기름키 눌러가지고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게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조하는 기준표 내에 몇 번째 찾아진 행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뽑아올 건데 첫 번째가 제품이고 두 번째가 판매가이니까 열 순번은 2.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코드면 AA면 뭐 FF면 네, 그러면 정확히 일치로 폴스로 합니다. 폴스 대신 0을 해도 됩니다. 확인. 자동차 면대 더블 클릭 해서 판매 금액을 구했고요.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판매수량 곱하기 판매가. 판매가를 제품 코드의 앞 두 글자를 뽑아서 그걸 판매 가격표에서 찾아가지고 판매가를 네, 구한 다음에 곱해서 구하라. 총액 구하라.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팀별 인원 관리 현황이라고 표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직위에 직위가 팀장, 대리, 사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직위가 대리가 아닌 사원 수를 D23셀에 계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단일 함수씩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셀이 한 개만 있는 거. 5문제 중에 2문제는 단일셀 문제. 이게 쉬워요. 세로 길쭉하게 비어있는 것보다. 자, 계산된 직원수 뒤에다가 명을 포함해서 표시시키고 sum if, count if, average if 함수 중에 알만한 함수와 and 연산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뭘 구하라고요? 직위가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구하라. 네. count if를 이용합니다. 요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라. 조건을 만족하는 average if는 평균을 구하라. count if가 개수를 구하라. 네. 단일 함수라서 쉬워요. 요거는 D에 23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count if 확인. 자, 함수의 수 2개 요구합니다. 2개. 조건 범위 기준. 조건 범위는 뭐예요? 직위, 입력 데이터. if로 끝나는 함수는 표머리 거를 포함시키지 않고요.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머리 걸 만들 포함시킵니다. 자, 조건 범위는 직위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 범위만. C 15에서부터 C 23까지 영역.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네, 기준은 반드시 상따옴표 묶어요. if로 끝나는 함수, 네, 기준은 상따옴표를 묶는데, 자, 비교 연산자 아까 6가지 말씀드렸는데 대리가 아니다, 네, 같지 않다, 같다는 이 꼴이에요. 같지 않다는 꺽쇠서로 마주보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 이 연산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아니다? 대리. 여기 대리. 상따옴표 닫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대리가 아닌 사원수가 뽑아졌는데 세부 조건에서 첫 번째 계산되어진 직원수 뒤에 명을 붙여라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 그냥 5만 구해졌는데 뒤에다가 AND 연산자 이용해가지고 저기 수식 입력줄 끝에 명을 추가시키겠습니다. AND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5명이라고 구해졌죠. 자, 하나라도 조건 누락시키면 점수를 못 얻습니다. 8점 아니면 0점 둘 중에 하나 점수 얻으니까 네, 요 조건 누락 안되기 조심하세요. 다음 네 번째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사 대상입니다. 전기 사용 현황이라는 표가 제시되어져 있고요. 문제 볼게요. 구분이 가정용, 영업용, 가정용, 산업용 섞여 있는데 구분이 가정용인 전기 요금의 평균을 계산하여 H25셀에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일셀 문제입니다. 제가 드린 것, 네, 해당 이 실습 파일에 요 부분이 지워져 있어야 돼요. 요 부분이 지워져 있어야 되는데 입력된 상태로 드렸으니까 지우고, 네, 지우고 풀이를 진행하세요. 요거 원래 지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세부 조건에 보니까 G24에서 25 영역에 조건 입력하라. 네, 비어 있어야 돼요. 조건은 구분이 가정용입니다. 그러면 G24에다가 구분이라고 입력하라고요. 그 다음에 G25에다가 가정용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H25셀 선택을 하시고, 결과값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고, 디에버리지와 디썸,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중에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조건을 만족하는 뭘 구하라고요? 평균을 계산하라. 디에버리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디에버리지. 그 다음에 반올림하라.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라운드가 반올림이고요. 네, 라운드 업은 올림 처리고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 처리입니다. 자, H25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디에버리지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 구한 다음에 그 값에 대한 표시를 라운드를 처리해야 되니까 round 라운드 검색해서 확인. 값 자릿수, 값은요, 넘버는 디에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디에버리지 갈려 열고,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게 되면 디에버리지 함수 인수로 바뀌었고요. 함수 인수 3가지 요구를 해요.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단일세 문제로 반드시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입력남 아웃 포인트 꾹 찍고 표 전체 표4 G14 머리걸 만들 포함시켜야 돼요. G14에서부터 J23까지 G14에서부터 J23까지 영역 표 전체 블록 정했고요. 필드는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구분이 가정용은 요건 조건이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구하라. 상따옴표 묶음으로 전기요금을 적어줘도 되지만 전기요금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어가지고 참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요 범위 있잖아요. G24에서부터 25 G24에서 25 요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구해지는 게 보다시피 네, 뭐 145,933.3333 이 구해졌는데, 해당 이 표시 자체는 라운드로, 그래서 라운드를 다시 클릭하세요. 라운드를 클릭하면 라운드 함수인수 대화 상자에서 자릿수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요 조건에 최종 표시 자릿수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단위까지 표시하라. 네, 1000 1을 90도 회전하세요. 마이너스 모양처럼 되죠. 0개수 몇 개예요? 3개. 마이너스 3 입력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입력했을 때 지금 현재 145,933.333인데 마이너스 3 하니까 미리 보기에서 146,000 맞죠? 네,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라운드와 디에버리지를 구한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5번입니다. 표 5 대상이고요. 컴퓨터 활용 경쟁대회 결과라는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 조건 보면 표 5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한 다음에 1에서 3등까지는 수상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몇 개냐면 1호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오는데, 1에서 3등 1, 2, 3등은 수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라. if, count if, average if, rank.eq 중에 알맞은 거 골라서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판정은 if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 개수 구하는 거고, average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평균 구하는 거고, 순위, rank.eq 이 두 개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7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판정은 if예요. 판정은 if 확인. 그 다음 조건식 부분에서 평균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된다. rank.eq 가지고 순위 구할 거예요. 네. rank.eq 갈려 열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rank.eq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rank.eq 함수인수 대화 상자로 바뀌었고, 순위는 문제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넘버 부분에 같은 행에 있는 평균이 입력되어진 셀, 그 다음 레퍼런스 영역은 비교 범위, 네, 전체 10명 학생의 평균 점수 입력되어진 범위 영역 D27에서부터 D36까지 범위 지정하는데, 자, 이렇게 세로를 길쭉하게 비어있는 부분은 요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가지고 행 단위별로 자동 구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참조 상대 참조로 줄 건가 절대 참조로 바꿔야 되느냐 따져야 되는데, rank.eq가 나오면 레퍼런스 영역은 반드시 절대 참조로 바꾸세요. 자,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 눌러가지고 열과형 앞에 달러가 이렇게 따다다닥 붙게끔 블록 지정 F4번 기능키. 오더는요, 평균 성적은 큰 값이 1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림사준입니다. 내림사준은 0 또는 생략, 0 입력하세요.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순위가 이제 3등 이렇게 구해졌네요. 다시 if를 클릭하세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if를 클릭을 해가지고 if 함수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면 나머지 이제 완성할 건데, 지금 저희가 조건에서 구한 거는 순위만 구한 거예요. 이 등위만 구한 건데, 문제 조건은 뭐냐면 순위를 구했을 때 그 순위가 1, 2, 3등에 해당되어서 요거는 한꺼번에 저희가 충족을 시키는 게 편해요. 등위가 1등이야, 등위가 2등이야, 등위가 3등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요 마우스 포인트를 위에다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네. 꼭 찍은 다음에 짝거나 갖다 3 이렇게 해버리세요.
등 위가 3 이하야 그러면 이제 3등 2등 1등 조건 만족하는 거죠. 그 경우에 실행할 실행문은 문제에서요 수상이라고 해. 상따옴비 묶음 수상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백이다. 여기다가 상따옴비 묶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판정의 경우 결과치가 얘는 수상이에요. 자동차 면들을 더블 클릭 따닥. 수상은 3명만 나와야 돼요. 3명만. 1등 2등 3등만 이렇게 3명만 나와야 돼요. 네, 됐고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if rank.eq로 풀이했습니다. rank.eq 레퍼런스 영역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소시간 대비 배점 높은 것부터 공략하자. 그래서 원래는 순서상으로는 기본 작업 첫 번째 였던 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어요. 왜? 배점이 제일 낮고 소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배점이 낮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돌렸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요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A3에서부터 상공문화는 입력되어 있고 A3에서부터 G12까지 네, A3에서부터 G의 12까지 영역, 요 영역 네,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해당 열 단위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연극부터 입력하면 되죠. 구분부터 입력하면 되죠. 구분, 뮤지컬, 콘서트, 콘, 엔터, 뮤, 엔터, 연극, 무용, 갈로, 발레, 갈로 닫고, 엔터, 가족 슬러시, 아동극, 엔터,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누르세요. 위에 입력됐던 거하고 똑같은 거 입력하면, 첫 걸음 입력하면 쭉 채워져요. 그러면 그냥 엔터키 누르면 나머지 그냥 완성됩니다. 재즈피아, 효 콘서트, 헤드락, 라이어, 오타 안 내기 조심하셔야 돼요.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가 없어요. 햇님, 달님, 알라딘, 아마데우스. 네, 공연일자 8월 11일 퀼트 물결, 17일 8월 자동차 우대고, 8월 15일 퀼트, 17일 엔터, 8월 02일부터 31일 8월 똑같네요. 02 자동으로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8월 15일부터 17일 맞네요. 8월 02일부터 31일 맞고, 8월 02일 31일 맞고, 8월 15일부터 31일 요거는 직접 입력해 줘야 됩니다. 오타에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네, 숫자값 너무랗게 누르고 숫자 키패드 25000 엔터, 18000 엔터,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잘못 입력됐네요. 네, 25000 엔터. 여기 네, 데이터 입력이 조금 형식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25000 엔터. 네, 여기 셀 서식이 조금 문제가 있나요? 잠시만요. 일반 맞는데 왜 25 18 네. 지금 제가 요 파일이 잘못 설정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의하면서 요 수정을 하고 수정을 안 했나 봅니다. 요 부분이 네,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엑셀 옵션 설정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 단계에서 그냥 입력할게요. 2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네, 이렇게
1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2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연속 범위 영역 여기까지 할인 60세 이상 25% 초등생 이하 30% 초 됐고요. 예매량 1125 엔터 1205 엔터 964 엔터 538 엔터 1255 엔터 844 엔터 947 엔터 1652 엔터 1100 엔터 예매 순위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4 3 6 9 2 8 7 1 5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가 없어요. 오타로 하나 잘못 입력했다 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돌린 거고요. 배점이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5점 정도 해도 합격 점수는 70점이기 때문에 가용 점수 30점까지 까먹어도 합격합니다. 자, 이상 7회차 실기기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